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행가시마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에 해뜨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묶이는 비례의 국가 이름으로서는 카라연합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정학의 역사의 본 얘기에 들어가서 그러면 현재의 이 한반도가 여기에 있죠. 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무아의 상태에 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힘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이 지도에서. 결국은 이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생존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기에는 그 손자병법의 얘기처럼 나를 알고 이 주변 세력들을 이렇게 일본까지 포함해서 다 그 힘을 서로 견주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미래의 출구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현명할 것인가, 그런 걸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이 지도에서, 전 세계 지도인데 이게 세계 지도에서 패권의 후보, 세계 패권국, 어차피 국제정치는 강대국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정치니까 의사결정의 파워풀함이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국제정치이기 때문에 강대국 후보가 될 만한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나머지 세계는 현재의 세계에서는 세계 패권을 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럽조차도 세계를 패권을 쥐기에는 너무 열악해요. 이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얘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일단 나라들이 언어와 민족, 국가, 이 정체성이 복잡하게 나눠 있는 것들이 하나로 묶어놓은 게 누더기, 천조각 꼬매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저게 미국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재무가 통합된다. 경제에서 금융과 이 노동력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유로 단위에서 국공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유럽이.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재무적인 장악은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 정도 가능하고 정치 통합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건 미국이랄지 중국과 러시아는 그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은 유럽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계의 패권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얘기는 뭐 옆으로 샌니니까. 그리고 일단은 우리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에서 위치에서 지정학을 볼 때 과연 어떠한 길이 살아날 것이는 좋은 길인가, 미래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걸 반을 계속 딱 보면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걸 유연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부채꼴, 카라연합이니까 햇살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부채꼴 햇살 전략,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의 이 세력들은 전부 엄청난 대국들이고 인구를 자랑합니다. 인구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죠. 14억 인구. 미국은 3억 5천 정도 되고요. 러시아는 1억 4천 정도. 여기 일본만 해도 1억 2천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5천만, 북한은 한 2,500만 정도. 합치면 7,500만. 일본의 1억 2천에 비하면 우리가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좀 부족하죠. 일단 인구적 측면에서도 주변 세력들에 비해서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일본이 그나마 다른 세력들에 비해서 좀 약하죠. 왜냐하면 일본도 국토가 좁은 편입니다. 다른 세력에 비해서는. 우리 한반도보다는
많이 크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서 이 지금 현재 미국 중심의 해양 세력 패권, 이제 우리도 해양 패권의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남한이. 근데 북한은 대륙 패권과 연결이 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돼 좀 세력이 좀 가까운 상태. 이렇게 휴전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해양 패권과 대륙 패권이 충돌하는 딱 그 교착 지점에 한반도가 있고 거기에 일본 열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각자 도생 시대에 지정학적으로 살아날 길은 무엇이냐. 이게 따로 나눠져 있을 때는 한반도 운명은 마치 어떤 운명이냐면은 우리가 바둑에서 보는 이 패감, 바둑 패감이 지정학으로 써 있잖아요. 이게 100으로 단수를 치면은 흙을 따내죠. 그리고 한 수를 다른 데서 또 지나서 다시 단수를 쳐서 100을 따내는, 이렇게 흙 세력과 백 세력 사이에 누가 이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세력 판도가 결정되는 이런 패감인, 바로 그런 패감의 위치에 있는 게 우리 한반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감의 지정학의 위치에서 좀 탈출하면서 좀 전도 유망한 국제정치적 위치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상대적으로 어차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좀 뭉쳐보자. 그리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어떤 의미도 있고 고조선부터 부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웅다웅 하면서 전쟁도 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뭉쳐보자. 그래서 슈퍼 미들 파워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카라연합입니다. 카라연합은 지금 북한, 남한, 일본 열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유럽 같은 블록을 하나 창출해야겠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슈퍼 미들 파워로서 캐스팅 보트의 어떤 매력을 높여서 미국, 러시아, 중국 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좀 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카라연합 부채꼴 햇살 전략이라는 것을 제가 고민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연합으로 하나를 묶이는 데 있어서의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피지기 100점 볼 테니까 주변 세력에 대해서, 또는 우리와 가까운 이 일본 열도, 일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그 힘을 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각도에서 고민을 해본 내용이 오늘의 얘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도를 가만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부채꼴 햇살 전략을 하나하나 약간 일본어로 나와바리 세력 범위로 표시를 한 게 이거는 미국 세력 패력권 내에 들어갔을 때의 카라연합의 모습. 지금은 북한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남한과 일본 열도가 미국 세력권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카라연합은 안 돼 있는 상태지만은 각자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 그림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걸 이렇게 아울렀을 때, 세력 범위를 했을 때 그림이 이겁니다. 아마 러일 전쟁에서 1904년에 결판났던 일본과 그 당시 러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고 러시아가 이겼더라면 아마 그 당시의 분위기가, 세력 범위가 러시아가 이렇게 가져갔을 거라고 봐요. 역사상에 아직 있어 본 적이 없는, 미래에도 이런 세력 범위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그 정도의 힘은 있지 않아요. 인구와 영토 면에서 영토는 큰데 인구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힘이 충돌할 때 러시아가 이런 세력 범위를 만들기는 구한 말에는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가능했을 수 있었지만은 현재나 미래에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 세력 범위가 이겁니다. 이게 중국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상황. 이게 서태평양에서부터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이 유라시아 대륙의 중남부를 지배하는 나아바리. 이게 중국의 꿈일 텐데요. 이러한 그림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력 패권, 러시아 세력 패권, 중국 세력 패권, 이렇게 그림을 돌아가면서 보여주니까 말 그대로 부채꼴 햇살 그림이 되지요. 그래서 부채꼴 햇살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 판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카라연합으로 묶여가지고 이걸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것이 카라연합 TV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지정학의 관점에서의 전략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미국 패권 내에 들어가 있죠. 여기 북한은 들어가 있지 않죠. 북한은 그러니까 카라 연합 단계까지는 못 갔고 훨씬 못 미쳐 있죠. 일본과 즉 한국 남한 사이에도 역사 문제랄지 이런 걸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카라 연합으로 이르기에는 미성숙한 단계이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항일 반일 투쟁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남한보다 더하죠.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삥뜯기로 살아온 게 지금 북한의 과거 한 70년 역사입니다. 현대 70년 역사. 현재도 러시아와 중국의 등거리 외교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남한은 그나마 경제성장하고 지금처럼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잘 살고 있는데 북한은 못 사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제를 정근대 성리학적인 것과 비슷한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했다는 거.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과 탄력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다는 그런 철학. 그러한 철학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체제에 살면서 유럽,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 강력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되는 미국 패권의 이 세계에 대해서 시장이 닫혀있다. 고립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고립받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북한의 꿈은 과거에 통미봉남이라는 게 꿈일 수밖에 없는데요. 통미는 좋은데 봉남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래를 개척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통미하면서 그러면 통일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라 연합으로 연결되는 그런 세계관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는 남한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국에는 카라 연합을 만들어서 미국 패권 내에 들면은 지금하고 다르게 가난을 탈피하고 경제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미국 패권이 영원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이 오기 때문에 이 부채꼴 햇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달러 패권,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일극적 동맹체제의 어떤 교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좀 중국의 지금 전략이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패권을 믿을만 하냐 이런 회의가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가 왔더라도 이 카라 연합이 된 상태에서 역사가 진행된다면 중국과의 협상력이랄지 중국의 패권 분위기에 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한반도의 운신의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 패권이 완전히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벗어난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 안정적인 노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미국 패권이 살아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이 3극이 힘을 견주면서 미국 패권이 우위에 있는 게 한반도와 북한에게는 카라 연합으로 간다면 좋은 것이다. 미국 패권이 진짜로 소멸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중국 패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 다극화 시대의 혼란스러운 모습의 초기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새로운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유주의 전략에서 보호무역주의, 이른바 중상주의에 가까운 전략으로 수정을 하고 있다.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굉장히 한국이 위치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도 좀 희망이 좀 약해 보이고 그런데 중국하고 마냥 짝짝꿍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못 되고 그래서 애매한 상황. 과거 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잘 지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말 맞다나 우리는 두렁에 갇힌 소로서 미국 둔덕에 있는 풀도 뜯어먹고 중국 둔덕에 있는 풀도 양쪽으로 뜯어먹으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통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각자 도생과 다극화의 시대에 한국인들은 새로운 전략으로서 우리 자체적인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블록 하나 정도를 소규모지만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카라 연합이다. 그래서 일본과 과거의 식민지 어두운 기억과 그림자를 좀 떨어내고 새로운 힘의 역학, 땅의 역사, 지정한 역사를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좀 이르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카라 연합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 주변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주변 세력이 그걸 응원하지 않으면은 그 체제가 불안정하겠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카라 연합으로 묶이는 데 있어서 가장 우호적으로 선호할 만한 세력은 현재의 미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이 동아시아 쪽의 코너스톤이라고 볼 수 있는 주춧돌, 일본 열도, 그리고 그네들 린치핀이라고 부르는 한반도, 남한이죠. 이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중국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관계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작용하는 이관계의 핵심이 반일, 항일 민족주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어떤 기억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을 중국이 구사하는 전략인데요. 그러한 세계관과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을 자꾸 중국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일본 열도와 한반도를 자꾸 이간질시켜서 나누려는 그래야만이 중국의 동쪽으로의 팽창에 1차 교두보선이 확보되는 거죠. 한반도를 자기의 나발이에 세력 범위에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묶여있는 것을 중국이 좋아할까요? 결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라사르 고조선의 후예들이 바로 한반도에 있는 북한과 그 다음에 남한 그리고 일본 열도도 일본도 그 고조선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라사르, 카라 그리고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카라입니다. 그런 사람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민족주의의 어떤 확산, 역사주의의 확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카라 연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고대의 역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2000년간 중국의 등살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정신적인 입막음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잔영이 일본 열도에 언어 문화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고조선의 역사는 사실은 일본 열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그게 중국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이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정신을 죽여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도 다 사라졌고요. 그 비싼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민족주의를 새로운 민족주의를 고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환단국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도 사료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높게 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밀고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고조선의 역사 그 책이 진실인지 가짜인지의 문제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죠. 위서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애매하게나마 희미하게나마 이건 고조선의 바운더리에 있어서의 하나로서의 의미가 있다. 어디까지? 일본 열도까지. 그래서 카라 연합으로 묶일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자양분, 배경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그걸 깊이 파고들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미 만들어놨다. 학자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국가 정책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얼개를 만들 쪽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단초의 어떤 불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일본 열도 나름대로 그걸 무시하고 한국인들은 한국인 나름대로 그 촌스러운 것이라고 비하하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리고 거의 보수주의 역사관의 관점이기 때문에 마르크스 민중주의 사관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그런 역사는 쓰레기 역사야 치부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힘의 역학의 관점에서 지정하기 위해서만 바라보면서 그걸 희미하게 엮어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카라 연합은 어느 정도 의미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여튼 이 카라 연합을 바라보는 눈은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력이 힘이 커지면은 마치 이 세계처럼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은 그 정도까지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는
카라 연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자원 빈국, 에너지 빈국, 인구도 중국의 상대가 안 되고 합쳐봤자 2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질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성숙시키면은 카라 연합도 거기에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로 묶였을 때 미국과 러시아는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걸 싫어할 겁니다. 100% 싫어할 겁니다. 왜? 이걸 나누어 있는 상태야만이 관리가 이재하면서 쉽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러시아 나와버려서 볼까요? 러시아는 이게 묶이면은 러시아 약점은 여기 이 연해주 지역의 저개발과 그 다음에 인구가 아주 적죠. 인구가 한 60만 많이 잡아봤자 우리의 조그만 중소도시 광역시 정도의 수준의 인구밖에 안 되죠. 이 광활한 영토를 방어하고 여기 중국은 이 동북 삼성만 해도 인구가 2억이 넘어요. 그 2억이 60만의 인구를 가지고 이 영토를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에서의 불안은 인구가 적고 영토는 상대적으로 높고 근데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팽창하면은 이거 내놔야 돼요. 원래 이게 봉건시대에 청나라 땅이었잖아요. 만주족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뚫리면은 바다로 뚫리면은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왜? 현재 서태평양에서의 세력을 위협하는 바다로 출구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대만 쪽에만 막으면은 이 바다로 중국이 군사 지정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돼? 물론 일본 열도가 막고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열악한 상황에 미국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방어하는데 카라 연합으로 묶인 세력이 협력을 한다면은 도움이 되죠. 그러지만은 미국이 없으면 이걸 방어하는 게 그래도 쉽지 않아요. 미국이 없는 세계에서의 서태평양에서의 세력은 중국에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역사 문화적으로 중국과 이 카라 연합 일본 열도는 어떤 동일한 비슷한 계보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중국에 대해서 좀 저하고 정체성 차원에서 다르게도 느끼지만은 같은 동아시아 문명권으로서 느끼기 때문에 미국이 없는 세계에서는 이 두 세력은 중국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이걸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연해주를 방어할 수 없어요. 러시아는. 미국이 없다면.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미국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러시아가 빨리 끝낼 필요도 존재하는 겁니다. 계속 끌면은 러시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들어섬으로써 러시아에게는 행운이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제1적을 중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유럽을 패싱함으로써 유럽에게 강력한 지정학적 자극을 주어가지고 스스로의 힘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0조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투입하는 나라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유럽도 이제 1000조국 국방비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도 1000조국 국방비 나라가 블록이 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의 패싱에 의해서 유럽이 자극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전략은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나토 내에서 미국이 지원하면서 말로 너네들 국방비 정액해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아주 극단적인 초강수를 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럽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프랑스의 핵 전략이 강화되고 유럽이 그걸 핵 공유하겠다. 이러한 발표까지 지금 마크론이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지금 미국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러시아도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정도 수준에서 중국의 부상에 있어서 이 동시베리아와 연해주를 방어해야 되는 게 러시아에게는 급선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을 심하게 말해서 압살해야만이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힘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카라 연합은 러시아와 미국이 평화로운 단계로 접어든다면 활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이든 정부 상태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남한과 일본 열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세가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쪽이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 그런데 긴 시계에서 미래를 봤을 때 이게 하나로 묶여서 이와 같은 역학의 변화에 대처하게 된다면 매우 안정적인 국제정치적인 전략을 한국인들이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카라 연합이 필요하다. 일본과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미래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세계는 너무나 위태롭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는 게 현명하다. 카라 연합은 필수이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나바리의 설정의 그림이 있었는데 한때 일본이 이 지역을 전부 평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의 일본 제국입니다. 이 역사를 한국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식민지 상태에 전락한 상태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역사였다라고 볼 것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라 연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계가 과연 그렇게까지 나빴는가? 이 문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한때 일본이 주도해서 이와 같은 일본의 세계의 세력 범위가 형성된 적이 있었는데 미래에 이게 또 반복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미래의 역사에서. 저는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또 가깝다. 러시아가 여기를 러시아의 세력 범위로서 동아시아를 가져가는 것도 미래에는 거의 제로이고 일본 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기 세력 범위로 만드는 것도 거의 제로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을 그렇게 한국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제로이냐? 구한말 봉건시대에서 근대 합리주의 현대사회로 옮겨오는 과도기 상태에서는 중국의 어떤 전략적 역량과 그 당시의 서양 세력의 전략적 역량이 극명하게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즉 시간과 속도에 있어서 개념이 달랐어요. 봉건시대의 시간과 속도 개념에 있던 그 당시 청제국 일본과 그 당시 서양 세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판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험적인 어떤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정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평화헌법에 의해 가지고 70년을 살다 보니까는 야수 이빨을 모두 뽑혔기 때문에 어금니를 다 뽑혔어요. 어금니가 다 뽑혔기 때문에 그런 야성이 없어요. 일본과 잘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 세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계하고 유사한 세계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백제의 해외 경략 22담로라고 써 있는데요. 백제의 해외 경략 22담로. 이게 중국이 위진남북조로 분열되어 있는 전쟁의 아수라장 같은 그런 시대를 살 때 이 바다로 이렇게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 백제, 이 한반도 서쪽 평야지대에 또아리를 두고 있었던 백제가 이렇게 자기 세력을 이것저것에 구축해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도 진출해서 결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태동을 시켰잖아요. 백제가 결국은 일본을 태동시킨 장본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인의 역사 아닙니까? 이 그림 속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을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세계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한 500년 정도 떨어진 먼 시대의 얘기지만은 한국인들의 힘과 역량을 그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느낌도 우리가 들지 않을까요? 신라의 후예인 현재 한국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세계는 아니지만 백제계 사람들과 고대 한국인들이 만든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일구어낸 개척의 역사가 일본 제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일제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일 민족주의, 항일주의, 이 역사관을 약간 극복하고 다른 각도에서 고조선이랄지 부여랄지 이러한 역사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응시하면서 관점을 확장하면은 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고조선, 즉 카라사르의 역사이며 가야의 역사이며 백제의 역사이며 고구려의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의 역사, 피의 이동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사관을 관점을 달리하면 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각자 도생과 다극화의 시대로 치닫고 있으며 지정학이 전쟁하기 불을 뿜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미국 백군의 나바리에 있는 동아시아의 일부가 과연 미래의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 이걸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른바 부채꼴 햇살 전략, 카라 연합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폐감의 지정학으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될 수 있다. 해방은 되지 않더라도 이 폐감의 지정학에 좀 한과 서러움은 좀 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